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요일 팔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같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기사가 많았죠, 주말에.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자다가 또 네. 일도 하다가 네. 그랬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한 네.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이재명 민주당 그랬겠죠. 대표였고요. 네. 다른 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짐작이 갑니다. 였습니다. 네, 그분들 어떻게 보내셨나 궁금하네요, 진짜. 오늘 낮 동안 눈에 띈 뉴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 동의안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네. 투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오늘 랭킹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이슈 오프너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네. 다른 소식 잠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이요. 인도 주재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만든 댄스 영상 저도 봤는데 화면 재밌더라고요. 현지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네, 이 영상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본인 SNS 계정에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맞아요. 예, 엄지척. 시작이 됐고 네. 이 영상을 본 법무부 장관, 인도의 네. 법무부 장관이나 공보방송부 장관들도 잇따라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그렇죠. 다들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대사관의 트위터 계정에 처음에 올라왔었는데요. 네. 조회수가 하루 만에 350만 회를 돌파를 했고 네, 대단하네요. 모디 총리가 공유를 한 그 영상만 쳐도 230만 회를 네네.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개봉된 인도 영화 장면을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보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만든 거죠. 네, 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RRR이라고 네, 네, 하는 네. 인도가 식민지 시절의 배경을 다룬 그 영상에 이제 나투나투라는 주제가가 흐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커버한 군무 장면을 이번에 한국 주 인도 대사관에서 올린 것이고 이 나투나투 같은 경우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몰랐네요. 네, 인도 영화가 골든 글로브에서 주제가상 받은 건 이 곡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영화로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인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네. 그런 영상인데 한국 사람이 네. 이것을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따라서 추는 모습에 인도의 민심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외교를 제대로 한 거네요. 네. 이 올해 수교 50주년인 한국과 인도 관계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인들 입장에서도 네. 한국의 한류 문화 하면 그렇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저기 한류 열풍의 진원지였던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그러네요. 네. 영화를 또 네. 따라해서 춤을 추고 하는구나.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감명 깊게 여겨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한국과 인도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적인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공통점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볼리우드라고 몇 년 그렇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인도 간에 서로 이제 공존하고 또 서로 같이 발전해 나가는 네.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다음 소식 좀 색다르더라고요. 임기 중에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한 현직 기초의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얘기죠? 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의 사연인데요. 김 의원이 참고로 나이가 30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군복무를 안 했는데 네.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4급 아. 판정에 나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구에서 일을 하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강서구의회 의원이 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근데 이 공직 정치인으로서의 일과 그렇죠. 사회복무요원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그렇죠. 논란이 지금 또 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런 건 없다고 치더라도요. 네. 아니 그러면 기초의원 일은 언제 하며 군복무는 언제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뭐 법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겠는데 사실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네. 엄마 해봐서 아는데 예, 저도 기초의원을 해봐서 아는데 네. 사실 기초의원의 주요 활동은 회의 참석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회의가 이르면 오전 9시 정도 10시 이 정도에 시작을 해서 주간에 보통 회의를 하고 그래도 네. 시간이 모자라면 야간에 회의를 네. 합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 그것도 9시부터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주간이면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간에 일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나서 활동하면 된다라고 네. 얘기는 했는데 회의는 그럼 자기 혼자 하나요? 그럼 회의를 거의 못 하게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예. 할 수 있다면은 뭐 지역구 행사장을 방문한다거나 네.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는 현장 이쪽에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 네네. 지방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하고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이상해요. 일단 김 의원의 입장은 네.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하면 겸직을 금지한 것을 예외로 한다라고 네. 하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복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또 다른 복무규율 조항에 따르면 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 의원은 일단 당을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반박은 하고 있지만 네. 의원은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또 논란이 있고 병무청에서도 이 겸직이 불가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해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박탈하거나 뭐 네.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둘 다 지금 겸직한 상태로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안 된다고 네.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는데 이게 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김 의원이 찼기 때문에 네. 연기가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오, 처리될지 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고 여러 가지 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게 또 어찌 보면 병역을 좀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뭐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뭔가 해결이 명확하게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제도적으로 입법 미비가 아니었나 싶고 네. 이렇게 젊은 의원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네. 별로 없어서 네, 이 네.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게 그 아닌가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그랬을 듭니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자, 랭킹 오프너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슈 오프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잖아도 뭐 앞부분에 계속 정치 얘기로 댓글 올려주셨어요. 네. 정치 얘기로 저희가 아마 썸네일에 이제 이 예고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홍빛님이요. 정치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참 하하하 무급인지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을 가장 끌었던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요. 저희 뭐 다들 관심을 많이 썼고 정치권 검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표결이 끝났죠. 근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네.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길어졌더라고요. 무효표가 네. 나왔는데 이걸 무효표로 볼 거냐 아니면 네. 반대표로 볼 그렇죠. 거냐 네. 이게 헷갈리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네. 부라고 쓴 건지 맞아요. 우라고 쓴 예, 건지 예. 부짠지 무짠지, 네, 무짠지 이 한글로 이게, 네. 이게 보이려나 하여튼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두 개의 표가 나왔는데 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부짠지 무짠지 애매하게. 네. 그래서 두 표를 어떻게 분류할 해석할 거냐를 것이냐. 놓고 여야 네. 의원들이 좀 논쟁을 주고 받았었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네. 저 두 표 갖고 저러는 것 같으면 네. 이게 혹시 저 두 표로 가부가 결정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관측이 있죠. 흘러나오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원래 오늘 오후 2시 반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어요. 근데 표결 끝날 때까지 뭐 한 얼마나 걸렸죠? 2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2시간까지는 안 걸렸고. 한 2시 반 정도에 예, 시작해서 한동훈 장관 연설, 이재명 네. 대표 연설이 있었고 네. 결국에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거의 5시쯤 맞아요. 소식이 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297명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지금 표결 결과는 얘기를 안 하셨죠. 표결 결과가 일단 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절묘하게 한 표 차이가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로 할 것이냐 반대표로 할 것이냐 그걸 갖고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네. 사실 가부를 가리는 건 아니었어요. 무효표 네, 두 개가.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297명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네. 여기 기준으로 과반의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무효나 기권도 반대표나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49표가 찬성이 나와야 가결되는 거기 때문에 10표나 10표의 부족하죠. 차이가 찬성이 났다. 되기까지는. 근데 네. 그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는 게 네. 어쨌든 전체 과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찬성 그렇죠. 반대만 견줬을 때 한 표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더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 두 표를 그랬을 반대표 거예요. 쪽으로 좀 네. 올릴 수 없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두 표가 만약에 반대에 다 더해졌으면 반대가 한 표 더 많이 나오는 네네. 거겠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찬성이 한 표 더 네. 나왔고 무효표 두 장의 향방도 네. 이것 때문에 더 민감했다라고 예. 사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네. 굴욕적이라면 굴욕적이랄까 좀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저희 부결할 것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네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었잖아요. 네. 그 변수가 뭐였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세어보면 네. 민주당 말고 이제 찬성 쪽에 설 수 있는 당들을 보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그렇죠. 이렇게 찬성 당론이었었고 국민의힘은 오늘 115명 중에 한 명이 결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114명이 나왔고 정의당 6명에 시대전환 1명을 합치면 121표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찬성을 던졌다고 쳐도 네. 민주당 쪽에서 18표 정도의 이탈표가 찬성으로 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합치면 20표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찬성표 18표에 무효표, 기권표 다 합치면 38표 정도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초 이탈표를 한 20몇 표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네. 38표 10표 정도가 더 정도의 많았죠? 이탈표가 최소 네. 나왔다라고 네, 네, 하는 네. 거는 이제 분명하게 뭐 균열이 같다. 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한 10몇 표 정도 수준이면 조금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8표 정도면 사실 정당으로 치더라도 38석이다 그러면 제법 되는 정당이거든요. 네, 소수 정당보다는 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규모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비명계 분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예. 이렇게 많이 이탈한 이유로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딱히 구속이 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서 여기서 좀 승부를 가려보자.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최근 몇 달 동안 있었죠. 많이 나왔는 게 네. 어느 쪽이든 빨리 결판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대로 그냥 가면 총선 때까지 너무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또 영장 청구하면 그렇죠. 또 투표해야 되고 계속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결국 별로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네. 사람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전파가 되고 확산되면서 이탈표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네. 민주당 이탈표 예상보다 많았고 당내에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만 최근에 왜 당내에 약간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네.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이 시간 소개했었습니다마는 그 민주당 원로 상임 고문들 회의에서 건노갑 고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총회 결의대로 똘똘 뭉쳐야 되고 다음번에는 이 대표가 떳떳하게 체포동의안에 임하는 그러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 좀 감동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갈림길에 섰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도 이제 예능 프로에 보면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러고 이제 그 두 가지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는 과감하게 반대표 던지고 확실하게 네. 부결시킨 다음에 예. 이 대표에게 우리가 부결시켜 줬어.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 무효표나 기권표 같은 걸 던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찬성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네. 가결이야. 네. 이 대표 알아서 생각해. 라고 예. 조금 더 엄포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낼까. 예. 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후자 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 표결에 앞서서 관심을 끌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장관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어떻게 설명할지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경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좀 민주당 의원들의 좀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한 장관 발언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신상 발언을 5분 했어요. 네. 한 장관이 아까 보니까 15분 발언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5분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뭐 빠른 속도로 뭐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네. 이 두 분 발언을 일단 먼저 좀 들어보시고 얘기해 보시죠. 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라는 말을 했고 한 장관은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없다.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발언? 일단 한동훈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보다는 다소 톤 다운된 감도 있었습니다. 조금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리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그때만큼 제시하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좀 네. 드라이하게, 좀 그렇습니다. 건조하게 좀 읽는 예.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세하게 네. 얘기하기보다는 네. 뭐 전반적인 골자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 것 같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증거가 그만큼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네, 쪽에서는 본격적인 증거는 네. 재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는 여지를 좀 뒀고 이제 주목할 만한 언급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그렇죠.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그렇죠. 있을 뿐이다. 네.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 네. 예, 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각자 그렇죠.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그랬을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네네. 우리가 반대 찬성표를 던질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럴 수 의원들이 있죠.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계속 했던 설명들이죠. 뭐 성남 FC 같은 경우는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네. 대장동 의혹에서 본인이 5천억 원 이상을 오히려 벌었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계속했던 주장들. 예, 한 번 더 간추려서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네.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번에 또 내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 탄압 쪽으로 각을 세우는 그런 네. 모습이었어요. 자, 어쨌든 부결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검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 수사를 네.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대장동 의혹보다 더 자신 있다. 네.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네. 예,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이런 것들 또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빠졌는데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 428억. 측이 약정을 했다. 지분을 네. 약정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예. 만약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자신한다면 구속영장 내용으로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워낙 사건의 줄거리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또 백현동에 이어서 네. 이를테면 3번 타자처럼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올 그런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민주당으로서도 당 대표 리스크를 계속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갈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 시점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제 부결로 가는 대신에 이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네.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왔어요. 이 대표는 사퇴는 않겠다. 어쨌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총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총선도 생각하고 하면 과연 이게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건가? 다 의원들 각자 자기들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올 법하죠. 이미 네.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해야 된다. 또 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들은 이번 표결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표결 결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이 만만치 않다는 게 또 확인이 됐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퇴 요구는 더 거세어질 것이다. 특히 네. 기소가 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는 사퇴 요구는 더 점증할 것이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항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지 이 기로에 또 서 있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방송에서 네. 총선을 4개월이나 6개월쯤 앞두고 네. 이재명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뭘까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대표적으로는 그때쯤이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로도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절대로 사퇴는 없다. 파가 있을 수 있고 한편에서는 지금은 좀 이러지만 나중에 총선 준비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또 어떤 조건부 혹은 예. 시한 유예 이런 네. 쪽의 입장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그 리더십 얘기는 계속 제기될 계기가 될 것 같고 당의 대응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지금 뭐 그렇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당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당에서는 일단 당헌 80조에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규정이 되면 제외한다. 네. 이건데 이걸 두고 일단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려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대표직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싸움과 이제 그렇지 않다. 정치 탄압의 경우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이제 제1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일단 총선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오고 네. 갈 것 같고 그리고 예. 생각에는 또 커트라인이 없는 거라서 이 대표 이후를 고민하는 데까지 생각이 네.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좀 주목해 볼 만한 계파가 친문 직계라고 불릴 수 있는 계파예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가 있고 비명계가 네. 있는데 사실 친명계는 또 일정 부분 범친문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의원들이 만약에 대표직 수행이 좀 곤란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 대표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아. 근데 이쪽 계열에서 변함없이 이 대표를 지원한다면 또 대표직 사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친문 직계 정도로 불리울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네. 이런 쪽 의원들의 입장 상당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고민정 최고위원의 입장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큐시트 오프너 보고요. 그리고 이슈 오프너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요. 먼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됐다는 소식이 톱뉴스로 준비가 돼 있고요.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인데 지금 말씀 좀 나눴습니다마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까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소식이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결국 낙마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교 폭력 대책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40년 수건 사업인데요. 케이블카 설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국립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는 듯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백지화가 됐던 사업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전문 검토 기관들이 모두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환경부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는 논란입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의 설명과 함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또 색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이 논란인데요. 장 후보가 2015년에 쓴 이 소설은 주인공인 여성 인물과 성관계를 통해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내용인데 유명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수의 실명이 나온다면서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장해찬 후보는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이 송치된 이 전 대표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거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맞받았었습니다. 여기도 싸움이 좀 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은 격투기 체육관장이 3년 전에 9살 관원을 폭행해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계속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또다시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계속 체육관을 운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의 구형에도 재판부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자, 큐시트 잠깐 빨리 살펴봤고요. 오늘 뭐 뉴스가 많아가지고 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오프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가장 뜨거웠던 소식. 금요일 일단 발표가 났었죠. 임명한다는. 임명이 네. 아니고 추천한다는. 네네. 예. 뭐 내정이라고까지 내정? 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임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생각했죠. 같습니다. 네네네. 그랬는데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말 동안 급박하게 확 이뤄졌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이 제대로 번졌는데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일단 처음에 그런 의혹이 나왔죠. 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후보를. 네. 윤희근 청장이 후보를 추천한 걸로 윤희근 돼 청장이 있는데 했죠. 네. 근데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이건 윤희근 청장이 잘못한 거야라고 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 쪽의 요직인데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이 간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고 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서 그러면 윤 청장도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하고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해서 추천을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일단 나온 거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소위 네.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가 돼 있고 네. 1차 검증을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몰랐느냐? 검증을 네. 제대로 했는가? 검증은 했느냐. 예, 이 네. 문제가 불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주말에 뭐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그렇죠. 한 것은 이제 네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이 네, 문제도 이 문제도 걸려 있기 있었어요.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하다라고 예, 말씀을 주말에 드렸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참 이 부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홍일이 님이요.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부결 관련해서 139대 138인데 왜 부결인지 설명해 주실 분 이렇게 아, 네. 네. 이게 숫자로 저희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죠? 일단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출석 기준 과반의 그렇죠.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적 기준이 오늘 297명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209 전체 의원은 299명인데 오늘 2명이 못 왔어요. 네, 그래서 불출석했죠. 297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중에 149. 과반이면 149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무효나 기권 또 사실상 찬성이 아닌 네. 반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9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거였는데 한 10표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네. 홍일이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네. 자, 다음 얘기로 그 하던 얘기 계속 다시 돌아가 보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왜 주말 동안에 이렇게 확 휘발성이 커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학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네.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공감하고 최근에 또 특히 무슨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네. 보면서 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고 그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하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학폭이 네. 저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드라마를 보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네네. 그 학폭 문제에 연루됐던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잖아요. 네. 정시로 물론 들어갔지만은 이런 이유들로 이번 사태가 여론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고 여론이 어쨌든 좋지 않다는 걸 파악을 하고 빨리 철회를 했던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학원 폭력의 내용은 언어 폭력이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언어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반드시 뭐 약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맞아요. 약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심각하거니와 그렇죠. 이번에 그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당시에 했었다는 말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사실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렇죠. 뭐 나아가서는 지역 폄하라든지 이쪽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또 사상적인 욕설 이런 네.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네. 한 학생한테만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2명인 것으로 또 추가로 2명이었어요. 드러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학폭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이제 전학 조치로 내려졌는데 네. 여기에 재심도 청구를 했고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소송까지 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었고 네.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네. 처음에 사건이 발발하고 징계가 내려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 자체가 네. 추가 가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공분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일을 우리 아들이 당했어.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렇다면
자, 뭐 소송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피해를 받고 이 친구가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극단적인 네. 뭐 것까지 했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소송을 끌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국민들의 공분은 더 컸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자체가 부모의 배경에 네.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비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소송도 소송이지만 소송 와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네. 이 정모 씨의 변호사가 네. 제기한 논리가 뭐였냐면 네네. 이 정도 폭력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 아닐 수 그래요? 있다. 네. 그래서 다른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네.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이 또 법정에서 나온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엄중하게 보이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자식이나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반드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물러나야 되냐. 연좌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게 사실 자녀의 생각하세요? 언어 네. 폭력까지였다면 네. 예, 그것까지는 사실 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부모 마음대로 또 자식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물론 있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거론됐던 그 법적 소송의 과정들을 그렇죠. 다 소송 대리인으로서 정순신 변호사가 함께 했고 네네. 정순신 변호사가 가까운 변호사가 또 법정 대리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가 관여해서 이렇게까지 사안을 끌었고 그 와중에 추가 가해가 벌어졌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징계 와중에 그 해당 교사가 증언을 하기로는 반성의 기미가 그렇죠. 없다는 네. 예,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반성보다는 오히려 추가 가해를 하는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학폭이라는 문제에 또 부모 가해라는 문제, 그러니까 네. 부모 찬스를 썼다는 문제까지 문제가 됐던 건데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걸러졌느냐. 한동훈 장관 같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2018년에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 시점으로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뉴스에서도 익명으로나마 보도가 됐고 주변에는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나 법무부나 그 당시에 내부에서도 네. 저 사람은 인권감독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과연 안 나왔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한 네.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법무부 등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네.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책임론이 불거져 있고 네. 일단은 그 후보자에게 답변서를 받는데 답변서의 질문 항목 중에서 직계 좀비속이 소송에 걸려 있는 게 그렇죠. 있는지 예. 이거를 묻는 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가 네. 없다라고 없다고 썼죠. 거짓말로 예, 썼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네. 알아보거나 세평을 수집하는데 실패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건데 이 그 라인들에 이번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 배경에 그 투명한 검증이 목표였었는데 네.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고위공직자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1차 인사검증은 법무부 2차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 이 세 사람이 전부 검찰 출신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혹시 팔이 안으로 굽듯이 네. 검사 출신이 검사를 잘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네. 일단은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르지 못하는 네. 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8시 뉴스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뉴스 오프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